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4월 3일, 4일 이틀 연속된 시장의 폭락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관세 전쟁, 국면이 전환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황이나 종목 분석 없이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장후 트럼프가 관세 전쟁의 바축카포를 발사했죠. 다음 날인 4월 3일 장이 시작하자마자 증시는 폭락했고요. 그 와중에 중국과 베트남에서 완전히 다른 대응이 나왔습니다. 왼쪽이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한 기사이고요. 오른쪽이 베트남의 협상 관련된 기사입니다. 두 기사가 증시에 끼친 영향은 그야말로 정반대였는데요. 먼저 맞불파의 선두주자 중국은 우리도 똑같은 세율로 미국의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4월 4일 금요일 미국 증시는 2차로 대폭락을 하였고요. 반면에 협상파의 리더로 떠오른 베트남은 우리는 전향적으로 협상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뉴스로 베트남 비중이 높은 나이키 주가만 나홀로 폭등한 결과를 낳았죠. 저는 여기서 관세 전쟁의 국면이 바뀌는 신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일단 반격한 모양새인데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진짜 속내가 드러날 것이고요. 반대로 베트남의 경우가 주목할 만했습니다. 관세 협상 소식이 나오자마자 나이키 주가가 폭등한 걸 보면 협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크다는 걸 깨달았고요. EU, 일본, 한국, 멕시코, 캐나다 같은 관세 대상국들은 지금 숨을 죽이고 있을 겁니다. 중국 방식이 자국한테 유리할지 베트남 방식이 유리할지 두 케이스를 지켜보면서 큰 흐름에서 자국에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전략을 정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희망적인 건 지금까지 관세 뉴스는 거의 100%가 주가 하락의 트리거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를 봤을 때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조건 관세 관련 뉴스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엔 오히려 관세 소식이 주가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관세 관련 뉴스가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처럼 맞서는 나라의 소식이 나오면 주가는 내려가고 베트남처럼 협상하는 뉴스의 나라가 나오면 주가는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보다는 협상 쪽으로 무게중심의 추가 옮겨지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생각해 보는데요. 협상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트럼프의 입에서도 유연성, 그러니까 flexibility 이런 단어가 더 자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사꾼의 본능상 물건을 구경한 후 떠나는 손님에게 깎아준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런 식의 꼬시는 멘트를 트럼프가 자주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에겐 아주 익숙할 거거든요. 희망적으로 보면 관세가 증시에 끼치는 최악의 충격은 지난 금요일이 피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역시 희망적이지만 다음 주는 부정적인 뉴스가 반, 긍정적인 뉴스가 반이 나올 것 같고요.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서 4월 중순 정도 이후부터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더 커질 거란 시나리오를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이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좋겠지요. 중국과 베트남 이외에 주요 국가별로 관세 전쟁을 대하는 각국의 스탠스가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경우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아직 스탠스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세게 말하고 있죠. EU 집행위원장은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요.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일단 말은 했습니다. 동시에 전략적 협상을 하겠다라는 여지도 남겼고요. 약 250억 유로 정도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 관세 리스트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농산물이나 고급 자동차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미국 입장에서 급소에 해당하는 히토류라든지 배터리 부품 같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의제를 겨냥한 협상 카드로 쓰겠다. 다시 말하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도요. 일단은 독일 자동차 수출품에서 78%가 미국
미국산 부품을 쓰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의 공급망은 상호 의존성이 있다라는 말과 함께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라는 말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EU의 무역위원회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그토록 팔고 싶어하는 LNG 있죠. 이 LNG 시장에 대해서 미국한테 시장 접근 확대를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의 분위기는 겉으론 일단 보복 관세라는 말을 하면서 세게 나오고는 있지만 뒤에서는 미국과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협상을 하려는 의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세 전쟁을 피하면서 협상의 국면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일본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상호관세는 24%를 받았죠. 근데 그 전에 자동차 일반 관세가 25% 별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사실 그동안의 노력에 비하면 상당히 치명적인데요.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현실과 정치적인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향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맞불 관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큰데요. 그 이유는 일본의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일본 국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서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애초부터 보복 관세는 대응 방안에서 제외되는 모습이고요. 어떻게든 좋은 방향 쪽으로 협상을 하려는 정치권의 의도를 보도한 신문 기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에서 토요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생산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미국산 쇠고기나 쌀에 대한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쪽의 방안이겠죠. 그 다음에 TSMC 같은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인텔과 같은 미국 기업배도 그런 보조금의 기회를 포함시키겠다라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직접적인 보복을 피하는 쪽으로 전략을 삼고 있고요. 재팬타임즈는 이를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능을 통한 보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보듯이 일본의 스탠스는 명확해 보입니다. 보복 관세는 생각하지 못하고요. 베트남 같은 협상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은 듯 보여집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명확한 대응을 못하는 딱한 처지인데요. 그래도 현재 추진 중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일단 큰 그림의 방안보다는 세부 항목에 대한 특정 산업 분야죠.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지렛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인데요. 미국으로 수출되는 D램 제품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지연함으로써 관세 면제를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가 급한데 그거를 천천히 주면서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방안인 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미국 전기차 배터리 부품량의 62% 정도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애리조나에 있는 공장을 확장하겠다라는 조건으로 관세 협상에 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F-35 전투기 구매 계약을 예산 검토라는 이유로 연기하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 내 로비스트에게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보복 관세 없이 어떻게든 세부 항목을 통한 미국 쪽에 압박을 줌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하고요. 굳이 따지자면 중국 쪽은 아니고 베트남 쪽에 가까운 스탠스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훨씬 이전부터 관세 전쟁의 첫 번째 타겟이 되었죠. 4월 2일 상호관세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준비할 시간이 오히려 좀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준비를 하였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언론들의 평가는 멕시코 대통령이 상호주의 협상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잘 구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초에 미국이 관세를 매기겠다 했을 때 멕시코에서도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25% 관세 조치를 발표를 했었죠. 그 이후 계속 비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우선 90일간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고요. 멕시코산 아보카도
아보카도 승인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노라 국경 지역에 공동 인프라를 같이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AP통신에서는 이러한 멕시코 측의 움직임이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전 무역량의 73%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라고 평가합니다. 멕시코의 성공 요인으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대응을 정밀하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위스콘신주의 낙농업, 아이오와주의 옥수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돼지고기 이런 식의 정밀 타겟팅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멕시코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 캐나다 총리실에서 아예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미국산 차량이죠.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인 캐나다의 전략은 확대 후 협상이라고 하고요. 일단 갈등을 최고점으로 끌어올린 이후에 네고시에이션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미국산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캐나다 정부에서 분석한 내용은 미국 측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건데요. 미국 쪽에서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약 34,000개가 손실이 되고요. 캐나다는 8,200명 정도 손실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전환 기금으로 완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캐나다가 전략적으로 삼은 분야가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석유이고 하나는 전력입니다. 먼저 석유의 경우에는 트랜스 마운트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허가를 지연시켜서 미국 쪽에 타격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죠. 뉴 잉글랜드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미국 쪽에 공급을 차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보복 관세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등에서 협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그 계산법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세 가지 요인이 갈등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자체의 경제적인 압박인데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는 현재 관세가 결국 미국 GDP 성장률을 EQ 기준으로 마이너스 0.8%를 감소시킬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간선거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중간선거에 정치적으로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런 긴장관계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지금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 산업에서 안 좋은 압력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드는 베스트셀러인 F 시리즈 트럭 가격이 9%나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자동차가 필수인 미국인들한테 트럼프가 예쁘게 보일 리가 없고요. 공화당을 찍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시행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가 외교 채널이죠. 결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비공식 회담이겠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측입니다. 예를 들면 벌써 4월 4일 유럽의 무역위원과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비공개 회담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비공식 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LNG를 구매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겉으론 세게 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서는 미국산 주요 광물 수출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중간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허무맹랑한 관세 정책이 완화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다가올 시기 동안에 선택적인 면제나 체면 유지형 타협안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갈등에서 협상 중심으로 국면이 전환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상대국 모두 파멸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